하재근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뒤에 곳곳에 지금 사진이 많이 지금 예. 걸려 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의 부인 예. 펑리위안의 이제 사진인데, 펑리위안 여사가 어제 창덕궁을 방문하고 저녁 예. 밤에는 동대문 이제 쇼핑몰까지 다녀왔더라고요. 예. 뭐 한국 사랑이 대단한 것 같아요. 방문하면서 한국 드라마도 여러 번 언급했다면서요? 창덕궁에 가서 마치 대장금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다. 네. 이런 얘기도 하고 내 남편이 별에서 온 그대였으면 좋겠다. 이런 농담도 했을 정도라고 하니까 한국 드라마의 상당한 팬인 것 같고 예. 그리고 본인보다 딸이 더 한류를 좋아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온 가족이 아마 한류 팬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중1 정상의 부인들이 모두 한류 팬인 그런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이 펑 여사에게 조윤선 정무수석이 선물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재치 있는 답변으로 다중을 아주 웃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화면을 일단 먼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녹취를 먼저 들어볼까요? 我代表他谢谢你，但愿他是来自星星的。谢谢，감사합니다。永远花之出泥而不染，非常圣洁的。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남편이 별에서 온 그대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인데 네. 근데 이 말을 듣고 나서 취재진이 한 번 더 웃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무슨 말을 했느냐. 펑 여사가 딸과 함께 이 시주석의 젊은 사진을 보면서 별그대의 주인공 도민준과 똑같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부부 금슬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자, 이 시주석하고 배우 김수현 닮았네요. 비슷하네요. 사진을 저희가 지금 비교를 해보는데 닮았나요? 예, 정말 네. 비슷하네요. 비슷한데요? 준수했었네요, 정말 시진핑 주석이. 네. 이러다 보니까 시주석하고 펑리위안 여사하고 러브스토리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예, 이분들이 이제 80년대, 86년경에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네. 그때 시진핑 주석은 36살의 이혼남이었고 이제 펑리위안 씨는 당시에 인기 가수 24살에 네. 정말 국민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수였는데 만난 거죠. 예. 근데 펑리위안은 당시에 혹시 이 사람이 내 외모만 보고 좋아하는 사람일까 싶어서 그걸 확인하려고 일부러 화려한 옷차림을 안 하고 군복을 입고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날 이제 대화가 잘 됐고 네. 그리고 보통 이제 고위직 인사들을 만나면 나의 어떤 연예인으로서의 생활만을 보통 물어보는데 예. 시진핑 주석은 당시에 뭐 이런 창법을 물어본다든지 전문적인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서로 각각 이 사람이 내 배우자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시진핑 주석이 태자당, 이른바 이제 태자당 혁명 1세대의 그 집안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출세하기에 좋은 집안이긴 하지만 네. 당시에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고 펑리위안이 유명 가수였기 때문에 중국 지도층하고도 친분이 두터워서 아마 시진핑이 이렇게 주석으로 고속 출세를 하는 데에도 펑리위안의 역할이 상당히 크지 않았을까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펑리위안은 이제 가수면서 이제 가무단장 이제 출신이라고 하는데 네. 뭐 상당히 그 인기도 누렸다면서요? 네. 우리나라 가수로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좀 어려운 것이 네. 펑리위안이 가수로 활동했던 시기가 80년대 초인데 네. 그때는 중국에 우리나라와 같은 대중문화 산업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예. 이제 펑리위안은 뭐 군 소속, 정부 소속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비교보다는 북한의 뭐 인민배우 이런 정도의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고 펑리위안 씨의 인기를 우리가 이제 가늠할 수 있는 것은 네. 춘절에 출연을 했다는 겁니다. 중국의 춘절이 설 특집 프로그램인데, 지금 이게 젊은 시절 모습인 거 같네요. 예, 이 춘절이 시청률이 7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이고, 70%? 예, 거기에 출연을 했다는 건 당대 최고의 스타라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이민호 씨가 춘절에 출연을 해서 예. 한번 크게 화제가 됐었고, 그러니까 춘절에 82년에 이미 출연을 했다고 하니까 굉장한 탑스타인 자리에 이미 올라선 후에 이제 시진핑 주석과 소개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뭐 결혼하고 난 뒤에도 많은 화제를 뿌리고 다녔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중국에서는 보통 부인이 별로 화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왜 등소평 부인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여태까지 중국 지도자의 부인이 화제가 된 적이 없었는데 예. 펑리위안은 처음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네. 그만큼 부인이 지금 전면에 나서고 있는 거고 예. 마치 그 미국식의 퍼스트레이디 같은 느낌으로 펑리위안이 화려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동시에 또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도 키가 굉장히 크고 풍채가 좋고 네. 펑리위안도 외모적으로 벌써 굉장히 지금 돋보이는 외모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봐도 우리 중국의 어떤 위대함을 외국에 딱 이렇게 과시하는데 손색이 없는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를 이 펑리위안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중국인들한테 좀 사랑을 받고 있고 일종의 중국의 긍지 이런 식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펑리위안 여사가 이제 퍼스트 레이디잖아요. 네. 저 중국에서는 뭐 제일 부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른다고 하는데 스타일은 소탈하고 친근하고 뭐 네. 개방적인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펑 여사가 인기를 많이 누리고 있는데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딸 네. 이름이 시밍쩌. 예. 한국 드라마를 또 많이 이제 본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딸이 이번에 펑리위안 여사가 말하기를 나도 한류 드라마를 보지만 딸은 더 한류 팬이다라고 예. 했고 그리고 지금 그 알려지고 있는 바로는 미모도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해서 중국에서 본격적인 의미의 현대적인 어떤 스타 지도자 가족이 처음으로 시진핑 주석의 가족으로 등극을 하는 것이 아닐까. 네. 마치 그 미국의 케네디 가족처럼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실제로 중국에서도 여전히 지금 한류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는 건가요? 한류의 인기는 중국에서는 지금 엄청나기 때문에 네. 지금 시진핑 주석이 이례적으로 한국을 단독 방문하고 북한보다 먼저 오고 이런다는 것은 한중 밀월 관계가 굉장히 역대 최고조에 달했다는 뜻입니다. 네. 당연히 한류의 인기도 굉장히 이제 클 수밖에 없는 거고 얼마 전에도 그 김수현 씨가 사는 집의 옆집을 중국에서 천송이 집이라고 네.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집 가격이 한 40억에서 5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중국 팬들이 그 집을 사겠다고 김수현 씨 옆에 살겠다고 네. 근데 우리나라 집주인이 팔지 않아서 중국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를 정도로 한류의 인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주에 뭐 연일 이제 중국 관련 소식이 네. 이제 들려왔는데요. 네. 한중 커플이 탄생했다는 소식이죠. 중국의 유명 여배우 탕웨이하고 네. 영화 감독 김태용 감독하고 이제 뭐 결혼한다면서요. 네. 탕웨이 씨가 워낙 유명한 세계적인 스타고 중국의 대표적인 배우이기 때문에 네. 한중 팬들이 지금 깜짝 놀라고 이 김태용 감독은 사실 스타급 인물은 아니었기 때문에 대중스타는 아니었기 네.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많은 인물들이 지금 땅을 치며 왜 나는 못됐단 말인가 네. 지금 그렇게 놀라고 있다고 하는데 네. 중국에서는 하루새 이 소식을 알리는 그 기사에 포털 사이트에 댓글이 50만 개가 됐을 정도라고 하니까 지금 엄청난 그 충격을 양국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남성분들이 아쉬워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사실 배우 탕웨이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영화 새끼로 유명하잖아요. 네. 만추 이전에 새끼로 네. 유명했는데 뭐 중국에서는 어느 정도의 인지도를 누리고 있나요? 그러니까 탕웨이 씨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외국 여배우 중에서는 제일 인기 있는 여배우가 지금 탕웨이 씨고 네네. 중국에서는 처음에 새끼가 개봉이 됐을 때 당국에서 이 영화를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국노 영화라고 네네네. 해서 탕웨이 씨가 일본군 장교를 좋아하게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용납이 안 되고 또 너무 야하다고 그래서 네. 하지만 이 여성 관객들이 야한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중국의 여성들이 비행기를 타고 홍콩까지 가서 새끼를 관람하면서 이제 탕웨이 씨는 결국 중국의 대표적인 배우로 우뚝 섰고 지금 하루에 뭐 몇 편씩 영화 제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니까 네. 너무 스케줄이 바빠서 요번에 결혼을 안 하면 앞으로도 결혼을 못할 지경이다. 시간이 없어서. 예,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좀 황급히 네. 결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영화 만추에서는 이제 배우 현빈 씨하고 호흡을 맞췄는데 그 영화의 감독하고 네. 결혼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만추에서 현빈 씨하고 키스 씬이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예. 아니 한류 스타 현빈을 놔두고 왜 감독이랑 결혼을 하느냐라고 중국에서도 지금 충격에 빠지고 예. 그런데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 남성에 대해서 어떤 한류가 아우라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 이번에 그 펑리위안 여사도 남편이 그 별에서 온 그대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 농담을 했지만 네. 한국 남성을 마치 도민준 씨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한류가 만들어주고 있지 않나. 네. 그러니까 이것이 한강의 기적으로 인해서 한국 남성에 대한 느낌이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 결국에 한류로 인해서 한국 남성이 마치 이탈리아 르네상스 문화가 이탈리아에서 만든 백에 아우라를 만들어줘서 결국에는 명품으로 보이게 하는 것처럼 한국 남성을 명품 남성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가 후광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예. 결국에는 한강의 기적으로 인한 한류의 성과가 이번에 탕웨이 씨의
결혼의 결실로 나타나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 남성들의 질투와 동경을 받고 있는 김태용 감독은 어떤 사람인가요? 김태용 감독은 이 대중 오락 영화를 만드는 감독은 아니고 네. 주로 이제 예술 영화 쪽을 잘 만드는 감독이어서 영화 팬들한테는 그 전부터 상당히 많이 알려진 탕웨이 씨가 중국에서 지성파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태용 감독의 이런 예술적 재능 그런 매력에 빨려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여배우와 중국 남자 배우의 결혼 소식도 있다면서요? 네, 지금 우리나라 채림 씨가 네. 중국의 가오츠치라는 그 배우 2살 연하 배우하고 지금 결혼을 또 발표했는데 네. 얼마 전에 중국 북경에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화려하게 지금 반지를 주고 또 한국 노래 신승훈 씨의 아이블리브 노래를 불러주면서 네. 그 청혼을 한 모습이 화제가 됐는데 네.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또 중국 남자들에 대한 느낌이 옛날보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호감도가 올라갔습니다. 예. 왜냐하면 중국이 경제 성장이 상당히 많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국력이 강한 나라의 남성에 대한 호감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등소평의 그 개혁 개방 정책으로 인한 중국 경제 성장의 결실이 채림 씨의 결혼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한중 커플의 결혼 소식, 뭐 열애 소식 잇따라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이런 네. 게 아무래도 한중 문화 교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것이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네. 한중 문학의 연애 교류, 대연애 교류 시대의 서막을 여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 같고 네.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 단독 방문을 할 정도로 한중 관계가 역대 최고의 밀월에 다다르고 있고 예.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국인들의 매력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또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인의 매력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과거에 중국 사람들은 한국 남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예. 한국 남자는 술 먹고 여자 때린다고 해서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네. 한류로 인해서 막 도민주의처럼 보이게 되고 그래서 양국에서 서로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가고 외교적으로도 밀월 관계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한중 문화인 간의 이 연애 교류는 점점 더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국 남자에 대한 오해가 풀린 거겠네요. 네. 네. 하재근 문화평론가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